안녕하세요. 행정사업동사무소 정도 김우현 행정사입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중소기업 행정처분 대응 방안. 다시 말하면 중소기업에서는요, 다양한 법률을 적용받기 때문에 다양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례로 최근에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요, 폐기물을 관리하는 회사였습니다. 근데 모 지자체 여러 가지 폐기물 관련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는 회사였는데, 관련된 어떤 규정을 위반했다고 해서 부정당 제재를 몇 개월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정도 받으면 사실상 국가계약을 통해 가도 또 지방계약을 통해 가지고 먹고 사는 그런 회사인데, 부정당 제재를 몇 개월씩 받는다는 부분들은 이 회사에서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께서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했는데, 이 부분은 쉽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막바로 무조건 소송을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셔서 상담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아무래도 행정사건은 변호사님들은 법원 업무를 좀 특화된 부분인데, 행정사님들은 각 행정기관의 여러 가지 공무원의 여러 가지 특성, 여러 가지 생리, 해당 기관의 여러 가지 운영 부분, 이런 부분들, 행정기관의 내부 여러 가지 생리 부분에서 잘 알 수 있는 부분인 거고, 행정처분에 대해서 또 많이 다루시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좀 자문을 받고 싶다 한번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이 부분은 무조건 행정소송으로 보다는 행정심판으로 가서도 여러 가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대표님께서 먼저 그럼 행정심판을 하고, 그 다음에 행정심판을 한 이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지면 그 다음에 행정소송을 가자라고 결정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담당 공무원하고도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도 얘기도 하고, 관련된 문서도 받고, 민원도 제기도 하고, 정보공개 청구도 하고, 관련된 자료도 분석을 해서 행정심판을 제기를 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행정심판에 100% 승소를 해서 소송까지 가서 2천만 원, 3천만 원 드는 소송 비용을 아낄 수 있었고, 대표님께서도 몇 개월에 대한 부정당 제재를 완전하게 100% 취소가 시켜서 원활하게 사업을 운영했었던 그러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대표님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 편이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이 제도를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증거를 어떻게 잘 활용하는지, 어떻게 전략적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쭉 해서 9가지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행정법령에 관한 부분들, 그다음 위반 사항에 대한 부분들, 증거 확보에 관한 부분들, 그다음에 정보 공개 청구하는 방법, 그다음에 행정심판에 관한 부분들, 이런 것들, 행정소송과의 차이, 이런 것들, 그다음에 법제처라든가 관련 유관부서의 어떤 질의하는 그런 어떤 필요성, 이런 부분들 좀 순서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우리 회사에 적용되는 행정법령 파악의 중요성. 워딩을 해놨지만 가장 먼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 회사가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인지를 꼭 이해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장품 회사면 화장품 법령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세요. 식품 회사면 식품위생법에 관한 부분을 아셔야 되시고요. 의료기기 회사면 의료기기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폐기물 관련법이면 폐기물 관련법에 대한 모든 법령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된대요. 근데 그게 쉬운가요? 어렵죠. 행정법령은 또 관련된 법령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요. 인허가 절차, 행정처분의 과정들, 법령의 내용에 대한 어떤 해석,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라는 제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라는 제도를 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행정기관의 내부에 대한 시스템도 이해를 하고, 행정 관련된 법령에 대한 이해, 또 행정공무원의 여러 가지 특성, 행정공무원의 업무 스타일, 행정공무원의 업무 프로세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부분이 행정사이기 때문에 행정사 제도를 만들어서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행정기관 내에서 업무 처리가 안 됐을 때는 사법부로 넘겨서 법원, 판사 앞에서 하도록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변호사를 통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변호사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행정사 입장에서 행정법령 관련된 부분의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그 법령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법령에 대해서 제대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행정법률 전문 행정사들을 관련해서 지정해서 두셔서 옆에서 끼고 다니셔서 정말로 성경을 내 옆에 끼고 다니듯이, 아니면 영어 사전을 내 옆에 끼고 다니듯이
그렇게 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부분을 꼭 필요하세요. 그래서 관련된 어떤 우리 회사에 적용되는 법령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부분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위반 사항과 경위에 대해서 구체적인 확인과 증거를 확보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정처분이 예상이 되거나 이미 통지를 받았다면요, 어떠한 법률을 위반한 건지, 위반 사항이 뭔지, 위반 경위가 뭔지를 잘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내용을 검토를 해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인지를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은 이러한 위반 사항이고 공무원과 충분하게 얘기했을 때 공무원도 이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거가 필요합니다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코치를 해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만 대표님들께서는 관련된 행정처분서, 그동안의 과정,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 이런 것들을 잘 준비를 해서 저 행정사한테 준비를 하면 나머지 밥상을 차리는 일들은 저희가 진행해서 도움을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꼭 일을 망치는 이유가 대표님들이 직접 공무원하고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불필요한 문서를 공무원한테 전달해줘서 망치는 경우가 거의 99.9%입니다. 그래서 공무원하고 상대를 할 때는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세요. 그냥 내 상식선에 가서 공무원하고 막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제대로 잘 구슬러야 돼요, 이분들을. 그래서 이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우리의 좋은 정상들, 우리의 좋은 내용들을 이분들에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서 나중에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그르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원만하게 소통할 수 있는 통로, 이 부분이 바로 저의 행정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사안이 있을 때는 반드시 행정사들하고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저희가 담당 공무원하고 소통을 해서 문제를 좀 끌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공무원하고 충분하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처분은 보통 어떤 절차로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냐면 행정절차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에는요, 예고통지, 사전통지라는 걸 먼저 하는데 이거가 나오기 전에 먼저 문서로서 고충민원이라는 거를 먼저 제기를 해서 공무원의 의도, 앞으로 공무원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공무원의 의견 이런 것들을 문서로 받아놔서 추후에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거나 이 문서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바로 그래서 사전 통지 전에 고충민원을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업무 처리를 할 때 공무원하고 미리 충분하게 얘기를 하고요. 예고 통지가 나오기 앞서서 그런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문서를 만들어서 공무원한테 보내서 여러 가지 피드백을 받고 회신을 많이 받아서 그거를 갖고 이후에 행정처분이 나올 때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을 많이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내용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요, 공무원들이 어떤 증거를 잘 주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를 한다든가 아니면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민원을 제기한다든가 이런 걸 아니면 우리가 증거를 확보할 때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증거를 확보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은 행정심판을 진행을 하기는 하지만 나중에 행정소송도 갈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라는 것들은 상황에 따라서 행정심판을 제기를 해서 여기에서 상대방이 우리가 유도신문을 해서 증거를 많이 끌어들일 수 있도록 마음과 논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행정공무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자기네들도 막 대응하기 위해서 각종 자료를 막 끄집어서 냅니다. 그래서 답변서나 준비서면 이런 데서 막 붙여서 막 내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정보가 거기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증거로 행정소송 가서 이기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상위기관이라든가 법제처에 관련된 법령 자료를 잘 준비를 하고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아서 이 자료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유리한 주장이나 증거를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모 사건에서도 행정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가 의견이 계속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법령 질의를 받아서 이거를 갖고 공무원을 설득을 해서 굳이 행정처분까지 나가지 않고도 해결했었던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령 자료를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법령 질의를 할 때는 그 법령 관련된 부분에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질의서를 써야지 행정법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않고 그냥 질의서를 넣어보면 나한테 불리한 답변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 부분도 관련된 법령에 대한 이해, 어떤 식으로 전략적으로 우리가 질문서를 써야 되는지도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 행정사를 통해서 질의서 작성도 꼭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어떤 장단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행정심판 같은 경우에는 준사법적인 기관으로서요, 여러 가지 행정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행정처분을 구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지방행정심판위원회가 있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 같은 경우에는 판단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행정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이라든지 어떤 재반 사정에 대해서 폭넓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다만 이거는 단심인데, 단심이라고 하더라도 행정심판에 졌다고 해서 행정소송을 못 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에 졌더라고 하더라도 행정소송을 갈 수 있다. 그래서 행정소송에서 충분하게 다툴 수는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소송을 먼저 가지 마시고 행정심판을 제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행정소송을 가는 게 아무래도 전략적으로 유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행정소송은 차이점이 뭐냐면 위법성만 따져요. 그래서 판단 범위가 좁습니다. 그리고 한번 지면 그 구제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경험과 사견으로는 행정심판을 충분하게 다퉈보고 그 다음에 행정소송을 가서 절차를 진행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표에 있는데 이 표를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점을 제가 앞서서 얘기한 내용이 다 있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부분은 한번 그냥 읽어보시고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행정처분이 나왔을 때 행정심판이라든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때 집행정지 신청을 먼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정심판을 제기를 했는데 그 행정처분이 그냥 진행돼 버리게 되면 나중에 행정심판에서 이겼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여러 가지 이긴 실익을 챙길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해당 행정처분을 정지해 놓은 상태에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집행정지는 행정심판에도 할 수도 있고요, 행정소송 단계에서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집행정지를 할 때는 회복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피해 상황이라든가 필요성, 긴급성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주장을 하고 증거 서류를 준비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직접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전문 행정사가 관련된 자료를 검토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서 준비를 해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철저한 직원 교육과 그 다음에 수급자들의 가족들에 대한 어떤 인식 전환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어. 직원들한테 교육을 철저하게 하고 있어. 우리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어. 우리는 정도 경영을 하고 있어.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지, 하나라도 뭔가 잘못된 부분을 하게 되게 되면 반드시 내부 고발이라든가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런 것이 하나가 몇 개월치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타격을 줄 수가 밖에 없습니다. 제가 전에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 요양기관도 요양기관 같은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받아버리게 되면 그 기관을 움직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마비가 됩니다. 인증, 특허, 절세 이런 부분들 아무 소용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영업정지를 받지 않도록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지 조사를 받지 않도록,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관련해서 평소에 관리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평소의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중소기업을 운영을 하시면서요, 우리 관련된 법령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잘 이해를 조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법령 부분을 좀 제대로 우리가 잘 지킨다는 거를 하셔야지,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도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 대표님들이 우리 직원들 굉장히 믿으시죠?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믿는 직원들이 여러 가지 사소한 하나의 어떤 아쉬운 점 때문에 우리 회사를 고발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공익신고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래서 대표님들이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잖아요. 행정심판이 됐든 행정소송이 됐든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고, 우리가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대처하는 방법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각 과정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우리 중소기업이 관련된 법령을 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도 경영을 한다는 부분을 직원들한테 평소에 교육을 시키고, 그런 다음에 그런 부분을 평소에 교육할 수 있는 자료들을 마련해 두고, 그래서 원만하게 우리가 직원들을 잘 이제 관리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행정처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대응하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이 직원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가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폐기물 회사나 화장품 회사 같은 경우에도 관련된 법규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으세요. 화장품을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화장품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에 대한 어떤 직원들도 기본적인 지식이 없어요. 그냥 사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폐기물 회사 직원들도 폐기물법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 행정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부분들,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으세요. 그래서 대표님들도 전문 행정사를 딱 두어서 관련된 법령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코치도 받고, 직원들에 대한 부분들도 잘 저희가 이제 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사전에 행정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미리 예방조치를 하는 겁니다. 다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마련해 준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중소기업 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소기업은요, 다양한 행정 법률로 이루어진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화장품 회사는 화장품법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인증을 받으면 인증 관련된 법령도 지켜야 되고, 연구소가 있으면 연구소 관련된 법령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인증 인허가를 갖고 있다고 하면은 많은 행정기관으로부터 관리 감독을 받고 행정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니 중요한 거는 이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회사를,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중소기업을 운영을 하실 때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관련된 법령을 잘 이해를 하시고,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도 절세라든가 가점이라든가 병특이라든가 사내복지 인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대표님이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손톱 밑에 가시가 딱 박히셨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대표님도.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잘 풀어주시면은 대표님들도 아마 큰 라포 형성이 돼서 나머지 컨설팅 하는 부분에 대해서 큰 어려움이 없이 이제 업무 처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요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중소기업 경영연구소로 연락을 주시면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